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관 마탄의 사수 김영삼 등장.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계속된 박정희 대통령 하에 유신 통치기에 언론이 권력에 굴종하여 침묵했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의 신문철을 읽어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시기 언론과 야당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중단하지 않았다. 학생들과 종교계가 대정권 투쟁을 했던 것 이상으로 기자들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는 기자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 언론의 생리이자 선비의 바른말하기 전통이 강한 한국적 풍토의 발로이기도 했다. 유신시대 언론의 정권 비판은 야당의 투쟁 강도와 정비례했다. 야당이 정부 비판에 앞장서면 언론은 반보쯤 뒤에서 따라갔다. 야당은 치열하고 적나라한 당내 투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으나 전당대회 같은 큰 집회에서는 대의원들이 놀라운 대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은 계보나 금전적 유혹을 추월하여 일반 국민들의 여망을 따르는 역사적 선택을 했다. 그 예가 1974년 8월 22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조직력과 금력이 가장 약한 47세의 김영삼 씨를 총재로 뽑은 사건이다. 이 선택은 그 뒤 약 10개월간 계속된 박 정권에 대한 민주화 세력의 거센 도전기를 연 단초가 됐다. 1974년 8월 23일자 거의 모든 신문은 이 사건을 일면 머릿 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일면 해설 기사를 통해서 김영삼 총재의 등장은 표로 표현된 야당성 회복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의 논조는 강경 투쟁 노선을 내건 김영삼 총재의 등장을 반기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 8월 24일자 횡설수설란은 김영삼 총재를 이렇게 평했다. 그는 능변으로서 만인의 신금을 흔들게 했던 것도 아니요, 권력과 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금전과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가 불퇴전의 기계로서 그의 궤도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그의 앞날에는 오직 큰 희망과 대성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련다. 신문이 이런 찬사를 여당의 권력자에게 보냈더라면 그 기자와 신문은 독자들의 비판으로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의 물줄기는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조선일보 일면 해설 기사의 일부. 김영삼 씨의 당선 확정은 신민당 대의원들이 계보를 초월하여 그들이 평소 품고 있던 야당성 회복이라는 열망을 표로서 표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조선일보는 8월 23일자에 한 면을 다 내어 김영삼 총재를 탄생시킨 신민당 전당대회를 소개했다. 야당 내의 무질서와 담합과 민주주의의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기사다. 제1야당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명동 한복판의 예술극장 부근은 대회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붐비기 시작했다.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식장 안은 대회의 열기와 후보의 각축전으로 찌는 듯이 더웠고 1층과 2층에 지역별로 자리를 잡아 앉은 대의원은 웃옷을 벗은 채 중앙당에서 나눠준 부채로 열심히 더위를 쫓고 있었다. 오전 11시 25분 당수 선출 안건이 상정되자 대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전당대회 의장의 의아한 상정이 선포되자 웃옷까지 벗고 나선 김웅주 대의원과 박영록 의원이 단상으로 올라가 발언권을 요구했고 좌석에서는 발언을 주지 말라는 고함이 함께 나왔다. 의장의 당수 선출은 당헌에 따라 발언 없이 무기명 투표로 들어간다는 선언과 함께 단상에는 투표함과 기표소가 차려지고 투표 요령과 무효 판정 기준 등이 설명됐다. 투표는 김의택 당수 권한대행, 권중돈 전 전당대회 의장을 비롯 총재단, 지도위원, 정무위원, 국회의원, 지구당 의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단상 오른쪽과 왼쪽에 마련된 등록소에서 대의원증과 주민증을 제시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했다. 호명되는 대의원 중에는 김대중 씨의 이름도 들어있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윤영, 김상현, 조연아, 김한수, 이종남 씨 등의 이름은 빠르게 불려 지나갔다. 투표하는 대의원 중에는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이상철 고문과 10월 유신 후 정치에서 손을 뗀 박종률 씨의 얼굴도 보였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은 사방을 살피면서 분위기 파악에 분망했고 그들의 조직 참모들은 투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는 대의원들을 붙들고 귀옛말을 주고받는 등 최후의 호소를 하는 모습이 군데군데 보였다. 낮 12시가 되자 미리 배부된 대의원들의 식권이 빵과 우유를 넣은 점심 식사 봉지와 교환됐으며 회의장은 후보들의 초조감, 담배 연기, 빵 봉투 뜯는 소음 등으로 사막에서의 전쟁을 방불하는 더위가 짓눌렀다. 오후 1시에 호명이 끝나자 곧이어 투표 종료가 선언되고 개표가 선언됐다. 투표자 729명, 투표 용지교부 729장이라는 대조 결과가 발표되고 후보 이름 밑에 붓두껍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개표 책상에 쏟아졌다. 보도진들과 개표 종사원들로 40여 평의 단상은 완전히 메워졌다. 투표용지를 점검한 결과 투표자보다 2장이 많아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으나 사무 착오임이 곧 밝혀졌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들은 초조한 빛으로 신문을 보거나 대회장을 거닐었다. 후보 참모들은 개표의 중간중간 결과를 후보들에게 보고하여 혼잡을 빚기도 했다. 투표용지 중에는 백지 투표와 김대중이라고 쓰인 것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개표가 반 이상 진행되자 김영삼 씨의 우세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기쁨에 넘친 김 후보 지지자들은 단상과 단 하나에서 손으로 V자와 동그라미 표시를 지으며 승리를 기뻐했다. 그와 동시에 각 후보 참모들은 2차 결선 투표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전통 야당의 새 기수를 정하는 막후의 밀담이 펼쳐진 것이다. 오후 2시 25분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는 정회된 가운데 각 후보 간의 제휴 협상이 본격화했다. 김영삼 씨는 고흥문 부총재와 같이 기자석 부근회와 귀옛말을 주고받았다. 이때 주고받은 얘기는 3일 전에 있었던 합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1차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혜영 씨와 자리를 같이 한 김영삼 씨는 정 씨가 안주머니에서 제휴에 관한 서류를 내놓으면서 제휴 문제를 거론했으나 김 씨는 우리끼리 잘해보자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때만 해도 정 씨의 표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아래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것 같다. 1차 투표가 끝나자 신도환 사무총장과 이민우 원내총무는 정혜영 씨와 소도구실에서 만나 제휴를 요청했으나 정 씨는 일단 2차 투표에 임하겠다고 거절했다.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이철승 씨는 겉보기에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이 씨의 측근들은 정일영 씨의 김영삼 씨 지지 선언으로 뒤집혔다고 화를 내고 송원영 의원은 정 씨 선언이 대세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곧 참모 모임을 열어 김희택 씨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3시 회의는 막후 협상에서 사퇴를 결정한 고흥문 씨와 이철승 씨의 신상 발언으로 속개됐다. 고 씨와 이 씨는 각각 김영삼, 김희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여 대의원들로부터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다. 신상 발언을 끝낸 고 씨는 김 씨와 두 손을 움켜잡고 높이 들었고 이철승 씨도 김희택 씨와 마찬가지의 포즈를 취해 패자의 쓰라림을 딛고 깨끗하게 협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투표는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 2차 투표의 집계가 계속되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권에 미달되는 우세로 나타나자 회의장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당원에 따라 응당 뒤따를 3차의 결선 투표가 있는 대신 회의를 다음 날인 23일로 연기하려는 세력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가 하룻밤 연기되면 자금 등 여러 면에서 열세인 김영삼 후보가 불리하리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역사를 밤에 이뤄보자는 책략이 꼬리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충환 대회의장이 2차 투표 결과를 선포하자 김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의장이 최다 득점자인 김영삼 후보와 차점자인 김희택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하겠다고 선포하자 폭력배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 신도환 사무총장을 따른 것으로 알려진 최모, 김모 등 청년 당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이들은 이 의장과 노승환 부의장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주먹 세례를 할 듯한 협박적 자세를 취했다. 일부는 사회석을 발로 차고 의자를 뒤엎었다. 연기하자는 것은 점심에 빵 한 조각을 먹어 배가 고프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때가 오후 5시 25분. 폭력 등살에 밀려 이 의장도 단하로 내려와 버렸다. 이와 때를 맞추어 예술극장장 김회구 씨가
신도환 사무총장을 찾아와 장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저녁 스케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계의 황낙주 의원이 극장 사무처에 가서 확인해보니 저녁 스케줄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었다. 신 총장이 대의원들에게 장소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마이크로 말하다가 야유만 받았다. 어떤 대의원은 스케줄도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극장 측과 김희택, 신도환 씨의 손발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폭력 사태로 회의가 중단되자 대의원석에서 빨리 속개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고 내일 하자는 요청도 간간히 들렸다. 오후 6시 10분. 이 대회의장이 속개를 선언한 뒤 조금 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 내게 물리적 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방망이 친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서 결선 투표에 들어간 두 후보가 협상을 하라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씨는 김희택 씨 자리로 찾아가 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누구 당수 못되게 하는 장난이 아니냐면서 결선 투표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희택 씨는 내일에도 표 변동은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장례가 소란하니 내일 하자고 맞섰다. 이 같은 대화가 끝난 뒤 김영삼 씨는 이 대회의장에게 올라가 눈물을 머금고 내일 대회를 감수할 테니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다. 단하에서 이 기밀을 본 고흥문, 이중재 씨는 무슨 얘기냐 오늘 해야 된다면서 황낙주 문부식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못하도록 말리라고 했다. 고 씨는 내일 하면 다 틀리는 것이라면서 밤을 대회의장에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황낙주 의원의 등을 단상으로 밀어 황 의원이 김영삼 씨의 신상 발언을 못하게 막았다. 양파의 팽팽한 대결로 시간만 끈 채 결선 투표에 들어가지 못하자 김 씨는 황 의원과 최영우 의원과 수기 끝에 신상 발언을 하기로 결심했다. 장례를 진동하는 박수가 터졌다. 나 김영삼이는 죽어도 신민당은 죽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눈물을 머금고 대회 연기 합의했다고 외쳤을 때 특히 많은 박수가 나왔다. 그의 말은 차라리 절규와 울음이었다. 이 무렵 장례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 연기를 책동했던 세력은 그 분위기에 짓눌려버린 듯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김희택 씨의 후보 사퇴 소문이 갑자기 장내에 퍼졌다. 신도환, 유치송 의원과 신동준 전 유진산 총재 비서실장이 마쿠에서 수기를 한 뒤 신 실장이 대의원석에 앉아있는 김희택 씨에게 급히 뛰어간 뒤 사퇴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김 후보가 이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의원들과 보도기관은 이 놀라운 소문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희택 씨가 신상 발언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정말 사퇴 표시가 나올 것인지 가득한 의문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약 10분간 계속된 김 후보의 말은 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과 소요가 본의가 아니었다는 해명이었다. 말미에 가서 본론이 나왔다. 나는 차점자 자격을 포기한다. 이것으로 대회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일 대회에서 이에 따른 의사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김영삼 후보 지지자들은 당선 선포만을 남긴 김 씨를 둘러싸고 대회장을 떠났다.